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6,500만 년 전 단 하루 만에 지구상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죠. 공룡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암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고 그 순간부터 연쇄적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그날의 타임라인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치술루브 충돌 분화구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분석한 결과죠. 고해상도 촬영과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측정 기술을 총동원해 얻어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그 소행성의 출처까지 추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대 암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대재앙의 24시간, 그 끔찍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00만 년 전 어느 날 밤, 북미 대륙 어딘가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멀리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을 지켜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건 별이 아니었습니다. 폭이 7km에서 5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시속 72,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간 후 그 암석 덩어리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유카탄 반도를 향해 직진합니다. 작은 운석이라면 대기와의 마찰로 타버리거나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산만한 크기의 치술루브 소행성은 달랐습니다. 단 3초 만에 60마일 두께의 대기권 전체를 돌파해버렸죠. 중앙아메리카 상공을 가로지르며 엄청난 음속붐을 방출했고 그 소리는 모든 대륙의 고막을 터뜨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소행성은 너무 빠르게 낙하해서 공기조차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강렬하게 압축된 공기는 순식간에 수천도까지 가열되었죠. 소행성이 충돌하기도 전에 이 과열된 공기가 유카탄 반도를 덮고 있던 얕은 바다 대부분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밀리초 만에 일어난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죠. 충돌 지점의 토양과 암석이 유체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위아래로 격렬하게 움직이며 높이 32km가 넘는 흙벽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충돌 구멍은 지구 멘트를 거의 뚫을 정도였습니다. 지구가 시속 1600km 이상의 속도로 솟아올라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냈죠. 몇 분 안에 이 잔해 산은 1년의 2차 폭발로 대부분 무너졌고 크레이터 봉우리 고리고리라 불리는 작은 마운드만 남았습니다. 소행성이 기반암에 압력을 가하는 순간 70톤의 암석의 운동 에너지가 순식간에 뜨거운 열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달된 에너지는 약 130경 킬로줄, 히로시마 원자폭탄 10억 개보다 더 많은 에너지였죠. 이 에너지가 토양과 암석, 공기 분자를 자극해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열은 공기를 이온화시켜 1만 도가 넘는 플라즈마 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기화된 암석과 함께 초음 속으로 폭발하며 시속 1600km 이상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압력 폭발파를 형성했죠. 만약 이 소행성이 오늘날 같은 장소에 충돌한다면 텍사스에 있는 사람은 증발하고 뉴욕에 있는 사람은 귀가 먹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유리창이 깨질 겁니다. 충돌은 지구를 종처럼 울렸습니다. 지각의 파동이 초당 4km 속도로 퍼져나가며 대륙 전체에 걸쳐 지진을 촉발했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충돌 후 30분이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마천루만큼 높은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파는 1시간 안에 걸프 해안을 강타했죠. 높이 180m에서 300m에 달하는 파도가 멕시코와 미국 남부를 강타하며 수십 마일 내륙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파도는 강의 흐름을 바꿔버렸고 강바닥을 9m 높이까지 솟구치게 만들었죠. 충돌 후 6시간 만에 최대 180터 높이의 물벽이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으로 밀려왔습니다. 15시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해안선에 쓰나미가 도달했죠. 바다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고 물이 빠지면서 다시 바다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25조 톤의 지구 물질이 탄도 궤적을 그리며 튀어올랐죠. 일부는 지구 탈출 속도를 초과해 태양을 공전하게 되었고 달에 도달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편은 1시간 이내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텍타이트라고 불리는 이 유리 같은 덩어리들은 대부분 구슬만한 크기였지만 일부는 버스만큼 컸습니다. 시속 160에서 320km의 속도로 치명적인 양이 땅에 떨어졌죠. 지구 어디에 있든 공룡들은 이 불타는 우박 폭풍을 맞았습니다. 텍타이트가 떨어지며 대기와의 마찰로 엄청난 열 복사가 발생했습니다. 행성 전체에 화재가 발생할 만큼 충분한 열이었죠. 일부 추정에 따르면 돌아오는 불씨의 열이 지구를 오븐처럼 가열했다고 합니다. 세계 나무 대부분이 불탔고 충격에서 살아남은 새들은 땅에 둥지를 트는 종들뿐이었습니다. 멸종을 면한 몇 안 되는 대형 육상 동물들은 거의 모두 열을 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나 뱀, 도마뱀처럼 굴을 파고 살거나 악어나 거북이처럼 물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들이죠. 공룡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 해도 이 초기 열기로부터 보호받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룡에게 최악의 부류는 따로 있었습니다. 치술루브가 하필이면 석유와 유황이 풍부한 지역에 충돌했던 거죠. 충돌로 1천억 톤의 증발된 유황과 30조 갤런의 물이 대기로 분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응축되어 거대한 폭풍 구름이 되었고 산성비로 쏟아지며 바다를 산성화시켰죠. 고위도 지역에서는 대륙 전체에 눈보라가 내려 하루에 수십 피트의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홍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술루브가 유카탄 반도 기반함에서 축구장 150개 크기만큼의 석유를 폭발적으로 분출시켰기 때문이죠. 이 기름은 성층권에서 검은 그 으름층으로 응축되어 지구를 덮었습니다. 마치 검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요. 유황이나 산불 연기와 달리 탄소는 구름층 위 높은 곳으로 순환하며 비로 내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으름층은 대기에 남아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90%나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븐 같은 열기였다가 이제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동결이 찾아온 거죠. 지구 기온은 평균 5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극심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당시 열대섬이었던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뿐이었습니다. 지구가 추위에 시달리며 증발이 거의 중단되었고 강수량은 80%나 줄었죠. 열대섬을 제외한 지구 거의 모든 지역이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암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연구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알려진 소행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비 레브와 아미르 시라즈 연구팀은 치술루브 소행성이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구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죠. 원래는 훨씬 더 큰 혜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중력장에 의해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 가까이 날아가면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거죠. 이런 파편들은 2억 5천만 년에서 7억 3천만 년에 한 번씩 지구 궤도를 통과해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문제는 우주에서 온 거대한 암석에 우리가 맞을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맞을지가 됩니다. 2021년 12월 11일 NASA는 길이 330m의 소행성 4660 네레우스가 초속 6.5km 속도로 지구를 지나갔다고 밝혔죠. 약 380만 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궤도가 약간만 어긋나도 지구와 직선 코스를 이루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암석을 추적하고 있으며 2060년 발렌타인데이에 지구에서 11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폭발을 일으킨 소행성의 크기는 불과 20m에 불과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거대한 우주 암석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할 확실한 방법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NASA는 DART 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행성 방향 전환 시험이죠. 우주선을 목표 소행성으로 자율 이동시켜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충격으로 소행성을 지구와의 충돌 경로에서 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DART의 목표는 디모르포스입니다. 디디모스라는 이름의 더 큰 소행성을 공전하는 소행성 위성이죠. 2022년 9월 말 디디모스 항성계가 지구로부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 충돌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로 위성의 속도가 변한 건 1%도 안 되었습니다. 초속 72km 이상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폭 10km 이상의 소행성을 막으려면 작은 우주선 충돌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핵무기를 시도해야 할지도 모르죠. 6,500만 년 전 그날 지구는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공룡과 함께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졌고 살아남은 것들만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거대한 암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